자, 저희가 이제 고등어 음식까지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죠.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정말 가을이 성큼 다가왔구나라는 걸 느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네네. 풍성한 먹거리와 붉게 물든 단풍이 그리운 가을. 자, 하지만 가을과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는 알레르기성 비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두 분 네.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승남 가정의과 전문의 송영섭 한의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가운을 개비하셨네요. 네. 같이 맞췄습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야. 산뜻하고 좋네요. 예. 맞습니다. 자, 유난히 코를 훌쩍거리게 되는 요즘 네. 감기인가 싶었는데 이제 알레르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도 몰랐는데 네, 맞아요. 나이가 드니까 훌쩍거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예전에 체질이 없던 게. 바뀌는 것 네, 같기도 해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 네. 굉장히 제가 관심이 있는데 왜 비염이 생기는 거예요, 가을에? 봄도 가을에- 아닌데, 그렇죠. 봄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봄이면 또 꽃가루 알러지가 알레르기가 그렇게 있는데.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계절성 비염이 있고 네. 예. 그다음에 연중 계속되는 비염이 있어요. 네. 그게 다른데 계절성 비염은 원인이 뭐가 많냐면은 꽃가루가 많은데 봄에는 꽃가루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비염을 잘 안 일으키는 소나무라든지 이런 네. 나무 꽃가루예요. 네. 근데 반대로 가을에는 그 잡초 꽃가루라고 그래가지고 네. 환상 덩굴이라든지 쑥, 돼지풀 같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비염 그 꽃가루가 많기 때문에 예. 가을 환자가 건강보험심편 받으래도 네. 9월 달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이 비염을 갖다 그냥 두게 되면은 저희 병원 간호사 한 명 그랬는데 예. 갑자기 그냥 안에 코에 뭐 용종이 이만하게 생겨가지고 코에? 예, 충농증이 생겨요. 그냥 아유. 그러니까 합병증이 많기 때문에 비염은 네네네. 초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대기실에서 저한테 혹이 혹시 코 안에 없냐고. 아. 네. 제가 사실 저도 코감기 중인데 아. 혹시나 알레르기성 비염일까 싶어서 병원에 저도 찾았었거든요. 차이가 있을까요? 굉장히 어떤 차이가 오래됐어요.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아픈 거죠. 예. 이제 감기 걸렸을 때는 막 열나고 몸 좀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프고 무겁고 그러죠. 근데 네. 비염 같은 경우는 그런 증상들은 거의 없어요. 아주 네. 약간의 미열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많이 없고 계속 그냥 콧물만 계속 날 뿐이에요. 네. 그리고 감기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뭐 길면 네. 2주까지 뭐 요 정도의 기간이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비염은 뭐 한두 달이 가든가 아니면 만성 비염이 1년 내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콧물 나고 그러죠. 네. 그다음에 네. 원인 자체도 많이 다르고 원인 원인은 자체가 아예 다르네요. 그렇죠. 원인은 어.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예, 예. 거고 비염 같은 경우는 얘기하셨던 뭐 꽃가루나 꽃가루.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본인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코의 점막이 좀 약해져가지고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비염의 가장 큰 특징은 지저분해요. 맞아요. 뭐 콧물이 계속 흘러내리니까 본인은 또 얼마나 힘들고 휴지가 불편하겠어요. 더미처럼 쌓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콧물이 흘러내리지 않는 비염도 있다라는 얘기 제가 깜짝 그래요? 놀랐어요. 그러니까 비염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예. 꼭 콧물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비염 증상은 여기서 약간만 있고 콧물은 안 나오면서 어디 가느냐? 눈으로 가요. 예? 눈이 막 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와 눈물이 막 눈이 나네. 또 연결되어 그렇죠. 있는 아니 그게 다 비염이 알레르기에서 결막염, 네. 비염, 예. 아. 천식, 아토피 이게 다 사춘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갈 수가 있고 두 번째 뭐냐? 네. 이 콧물이 뒤로 넘어가면서 앞으로 안 나오고 막혀 있으니까 목을 간질하는 데다 보니까 기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하냐? 이것도 간질간질하니까 음성 튀기 뭐예요? 하는 거 있거든. 틱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헛기침을 하는. 네, 헛기침. 이게 문제는 뭐냐? 비염이 나도 얘가 버리시게 되게 되면 평생 갈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갑자기 막 코피가 나는데 네. 비염인데 코피가 나 왜? 네. 점막이 약해졌기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다른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네. 낮에는 괜찮다가 이른 아침이나 밤에 꼭 생기는 경우가 아침이나 있는데 밤에 그렇죠. 그거 왜 그런 거죠? 특히 아침이 많죠. 네.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부터 이제 코 풀기 시작하고 아침에 좀 뭐 할 때 콧물이 계속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게 정확한 이유는 없어요.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 봤을 때는 거의 몸의 밸런스가 좀 안 맞을 때 그러니까 체온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춥게 특히 이렇게 비염이 심하신 분들은 네. 아침에 좀 일어났을 때 약간 좀 춥던가 날씨가 좀 쌀쌀해지거나 이럴 때 좀 심해지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몸의 밸런스가 좀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간 좀 떨어졌을 때 네.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밤 늦게 좀 체력이 떨어졌을 때 좀 비염기가 좀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알레르기 비염 그것이 궁금하다.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네. 보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방치하면 이것까지. 알레르기 비염 방치하면 뭐까지 갈 수 있나요? 뭐 이거 충농증에 절대 못 맞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뭘까요? 치매? 방치하가는 치매보다 심한 게 있어요. 성장 장애까지. 예. 야. 아, 어린아이들은 성장 장애, 네. 어르신들은 치매까지. 네. 예. 왜 그런 거죠? 왜 생기냐면은 네. 우리가 코가 막히다 보니까 잠을 갖다 잘 못 자요. 네. 못 못 자죠. 자잖아요. 예.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뇌기능에 문제가 돼서 바로 치매가 생길 수가 있고요. 아이들은 그렇겠네요. 밤에 잘 때 뭐가 많이 나오죠?
성장 호르몬이 많이 맞아, 맞아. 나오는데 예. 막 뒤척이다 잘 못 자다 보니까 바로 예. 못 자니까. 성장 장애까지 생기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생기느냐 바로 천식이 생겨요. 아. 우리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40%가 천식이 있고요. 예, 예. 천식 환자의 80%가 비염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비염이 심하다 보면 코가 막히니까 밤에 잘 때 어떻게 자죠? 이불 벌리고 자요. 맞아. 구강 구조도 왠지 바뀔 것 그렇죠.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애들이 뭐가 문제가 되냐. 어른은 다 컸지만 예. 애들이 이렇게 자다 보면 입 벌리게 되다 보면 입이 튀어나와요. 얼굴이 길어져요. 바로 그 아데노이드 형이 생기기 때문에 예. 약간 모양이 나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게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두통도 생기더라고요. 예, 그럼요. 예. 당연히. 근데 이게 저는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이게 진짜 그런 건지. 이게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죠. 그래서 대부분들이 이제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비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면은 아이들의 한 50% 정도가 비염을 갖고 있다고 하고 가족력이네. 두 분 다 갖고 예. 있으시면 75%가 이제 비염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유전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도 그럴 확률적으로 확률이 좀 더 높네요. 높을 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나도 지금 쌍둥이가 150일밖에 안 됐는데 미리 얘네가 좀, 다른 무슨 증상이 네. 나타나면 내가 얼마나 미안하겠어. 예방을 잘 해주셔야겠어요. 내가 물려준 것 같잖아, 꼭 이걸. 예. 네, 네. 부모 입장에서 정말- 참 이것도 안타까운 네, 일이네요. 알면 네. 알수록 놀라운데요. 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알레르기 비염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뭐가 이것이 부족하면 알레르기 부족하면, 비염이요? 네. 오늘 참 뭐 그럼 굉장히 이걸 문제가 채워줘야 될것 어려워요. 같은데요. 까보세요. 네. 주관식은 오늘 좀 눌러서. 난이도가 있네요. 비타민 비타민 D? D. 네, 아. 이게 재밌는데 서울대병원에 이제 강희령 교수팀이 해봤더니 네. 비염 환자하고 아닌 사람을 봤더니 네. 우리가 보통 그 비타민 D 농도가 최저치를 볼 때 17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라고 보는데 네. 17이라고 생각하는데 비염 환자 해봤더니 16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원래 정상은 얼마큼이 좋냐? 30 정도 돼야지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비염 환자하고 정상균하고 비타민 D 부족하고 비타민 D 결핍군을 해봤더니 정상균의 비염이 하나도 없으면은 네. 비타민 D 부족군은 몇 프로나 생기냐? 43%가 비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타민 B 결핍군 많이 떨어진 사람 예, 예. 이런 사람들은 반 이상이네. 56%나 비염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비타민 D 부족이 문제가 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비타민 D가 많으면 이걸 좀 예방할 수 있다. 예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저기 애들 얘기했잖아요. 네. 애들 키울 때 햇빛 잘 그러니까 쬐고요. 햇빛 많이 산책 쬐요. 자주 비타민 D 해줘야겠네요. 풍부한 음식 먹이고 또 하나 나중에 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비타민 D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있다면서요. 뭐가 네. 부족하면 안 될까요? 뭐가 부족하면 네. 잠을 잘 못 자면. 수면. 수면 부족하거나 반대로 과로가 너무 심하거나 예, 인스턴트 같은 거 많이 먹거나 네. 야식 같은 걸 많이 먹게 되면 예. 우리 몸에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아.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예. 이런 걸 주의해야 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중요할 것 예. 같아요. 자, 세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영조. 정말 장수했던 왕으로 유명하죠. 예, 이것으로 알레르기 비염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네. 뭘까요? 생맥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우리가 영조가 오래 살았다는 건 이제 많이들 알려져 예. 있는데 중요한 건 오래 살면서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오래 힘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중요한 건 나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어떻게 나온 건가요, 이게? 궁금한데. 이게 지금 보면 기록 중에 영조가 이제 봄철에 계속 기침을 하고 콧물이 났었는데 다른 처방들을 했었는데 잘 낫지 않았다가 생맥산을 먹고선 나았다라고 해요. 생수예요, 생맥산. 생맥산. 네. 그래서 생맥산을 계속적으로 처방을 해줬다고 하는데 네. 생맥산 처음 들어보세요? 네, 네. 처음 들어봐요. 네. 생맥산 같은 경우는 그 여름 때 이제 생맥주는 알아요. 근데 그 얘기할 줄 알았어요. 내가. 저도요. 땀이 많이 빠지고 기력이 많이 떨어질 때 네. 차처럼 마시면 좋다라고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예. 그런 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름 가지고 때는 나온 게 그러면? 예, 기운이 좀 떨어졌을 때 뭐 이럴 때 좀 열을 좀 올려주면서 그렇게 몸을 좀 컨트롤할 수 있게 좀 먹어줄 수 있는 약인데 네, 지금 네. 앞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 네네네. 오, 색깔이 굉장히 오미자차 느낌. 약간 오묘하네요. 맞습니다. 이게 네. 지금 오미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삼도 들어가고 네. 맹문동이라고 이렇게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네요. 예, 예. 생맥산이. 그러니까 약이에요. 한 처방 내용에 들어있는 세트로 예, 묶어서. 약이에요. 어제 저 처음 들었더라고. 맹문동 2, 인삼일, 오미자 오미자 1 이렇게 일. 나와요. 211. 이렇게 해서 이제 약으로 먹는 건데 네. 이제 동의보감에는 이게 굉장히 성질 강하진 않으니까 그냥 가려서 예. 차처럼 이제 여름 내내 먹으면은 가려서. 그러니까 요건 거죠, 요거. 예. 저기 진액을 가지고 좀 있습니다. 높일 수 차. 있다. 되게 오묘하지 않습니까, 색깔이? 네, 네. 맛을 갈색도 한번 아닌 볼까요? 것이 붉은색도 아닌 것이 굉장히 오묘한 색깔이에요. 맛이 먹을만해요. 예, 이게 사실은 인삼 맛이 약간 좀 강하게 나면서 약간 새콤하기도 한데요? 예, 신맛은 이제 네. 오미자 때문에 오미자. 그렇습니다. 네. 어우, 한 입에 경- 마시기 경진이 부담스럽지 분쩍드네요. 않고. 그래요. 약간 네. 새콤하면서 네. 약간 쌉싸름한 맛도 있으면서 네. 여러 가지 맛이 있네. 예, 지금 근데 이제 인삼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열이 좀 뜰 수 있으니까 네. 본인이 이제 열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자제하는 게 좋고 우선은 드시기 전에 네.
한의원에 가서 내가 이걸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구비되어 있는 생맥산을 우선 먼저 드셔보시고 네. 그다음에 뭐 차처럼 이렇게 끓여서 드시든지 하는 예.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럼 집에서 요 세 가지를 사가지고 네. 2대 1대1로 섞어서 그냥 끓이면 되는 거예요? 끓이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약처럼 좀 한 2~3시간씩 네. 이렇게 졸여가지고선 약한 불로 졸여서 네. 차처럼 네. 이렇게 먹는 게 좋은데 네. 그러기 좀 힘들다 그러면은 네. 그냥 뭐 한 30분 정도 끓인 다음에 끓인 다음에. 뭐 중불이나 약불로 한 30분 정도 끓여가지고서는 우러나게 해서. 예, 좀 그렇게 해서 그냥 그거를. 드시는 것도 네, 나쁘지 네. 않아요. 쓴맛이 없어서 편하게 집에서 도 마실 수 그러네요. 있을 것 예.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오늘 알았잖아요, 저희가. 생맥산이라는 거를. 네.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원래 민간요법이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뭐냐, 코 뚫는 방법. 아, 우리 있죠, 있죠. 무즙 갈아가지고 온고요. 네. 그다음에 그 참외꼭지 네. 그거 사용하고 또 우리 많이 쓰는 고추냉이 고추냉이, 이렇게 해가지고 고추냉이. 이렇게 얹어가지고 하면 코가 이제 빵 뚫리잖아요.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근데 시원하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그건 알고 있는데 괜찮나요, 그거? 저도 중학교 때 비염을 굉장히 심하게 앓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소금물 가지고 뭐 입으로 한 다음에 코로 뱉거나 네, 네, 기름 네. 마시고 그런 것도 호세처. 해봤어요. 네. 죽음이죠, 예, 그거. 중학교 때 한약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안 먹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아니 아버지가 한의사신데 할아버지도 한의사시고. 할아버지 아니- 할아버지도 한약이 한의사고. 그때는 싫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었는데 이게 그때는 좀 뚫려요. 그때는 뚫리는데 일시적으로. 나중에 결국엔 점막에 좀 더 좀 상처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예,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야, 이런 민간요법은 믿지 말아라. 예. 생맥산 외에 비염에 좋은 음식은 또 뭐가 있죠, 이 원장님? 네, 좋은 거는 일단 우리가 비염 생각할 때 먼저 중요한 건 원인을 갖다 없애야 돼요. 네. 그렇죠, 알러겐 그렇죠. 물질을 찾아서 그걸 갖다가 예. 피하는 게 회피요법이라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우리 몸속에서 그 면역이 이게 과반응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죽여주는 면역 조절요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우리 몸속에서 아연이 떨어지고 네. 구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예. 이게 비염을 잘 생깁니다. 그래서 아. 검사를 해서 그 있나 없나 보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뭐가 중요하냐. 우리 몸속에는 그 유산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있는데 이 네. 프로바이오틱스를 갖다가 잘 먹게 되면은 네. 우리 저기 스웨덴에서 아니 유럽 2013년 유럽 임상 영양학회 학술지에서 스위스의 네슬레 연구팀이 했는데 그 유산균을 갖다 좋은 걸 먹게 되면 네네.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네. 사이토카인을 갖다 떨어뜨려주면서 아. 두 달 후면 비염 증상이나 네. 그 염증 갖다 없애는데 중요한 건 뭐냐? 네. 그 유산균 종류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락토바시러스라든지 네. 비피도박테리움이라든지 네. 이런 복합 균주가 들어있는 걸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거 유산균을 먹으면 장으로 가가지고 이쪽에 그렇습니다. 면역력에 좀 도움이 되니까. 도움이 되고 네, 네. 그 사이토카인도 전체적으로 없애주고. 이제 어떤 면역력이 생기게 되면은 네. 비염에도 이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염증 물질 없애줘서. 근데 아까 누구죠? 쌍둥이. 그러네. 꼭 예. 유산균을 들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유식 먹이면서 저도 네. 타서 먹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예, 예. 예. 자, 지금까지 가을 알레르기 비염 실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서 끝난다고 하면 제가 취미책이 그렇습니다.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주룩주룩 흐르는 콧물 잡는 네. 비법 저희가 마사지법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네. 손혜서 원장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거 한다고 코가 뭐 완전히 완쾌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콧물이 너무 심하게 계속 흐를 때가 있어요. 제가 네, 주체할 네. 수 없이 계속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임시방편이라도 좀 네. 꼭 눌러주면 괜찮은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우선은 눈 사이에 콧대 있죠. 네네. 콧대 위쪽을 여기를 꼭 눌러주세요. 콧대 위쪽을. 예. 그 언저리가 엄청 코가 막힐 때 굉장히 간질간질하게. 예, 답답하더라고요. 지금 아마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럴 수 간질간질해요. 예, 여기가. 눈 사이에 이 콧대 쪽 뼈 있는 부분이요. 예. 눈 바로 앞쪽이 아니라 예, 뼈 콧대 있는 위쪽이에요. 부분이에요. 예. 예. 물렁뼈 말고 예. 네. 그다음에 뼈 있는 쪽을 꼭 눌러서 예.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세요. 아, 거기서부터 누른 다음에 예.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 이 콧볼 옆쪽에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있어요. 예, 여기 이제 영양이란 부분인데 전에도 한번 얘기는 드렸는데 네. 이쪽을 꼭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아, 여기서 꼭 누른 다음에 내려와서 아래쪽을 다시 한번 눌러라. 여기 한 뭐 5초에서 10초 정도 꼭 눌러주시고. 네. 오일을 바르면 좀 더 부드럽게 예,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잇몸이 약간 저릿저릿해요. 예, 약간 좀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좀 올라가서 다시 다시 위쪽으로. 코 쪽을 꼭 눌러주시고. 네, 요걸 어느 정도나 이거를 한 10번 정도? 5번에서 10번 위아래, 정도. 위아래를. 예. 근데 본인이 하다 보면 알아요. 하다 보면 이게 좀 효과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콧물이 좀 들어가고 좀 뚫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럴 때 강도를 약간씩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콧볼에서 다시 시작을 네. 해서 요 뼈 있죠, 광골. 요거 네. 주위로 동그랗게 이렇게 돌려서 광대뼈 쪽으로. 예. 오. 옆으로 이제 눈 밑쪽으로 있는데 여기. 요쪽이 이제 이쪽으로 다시 콧물이 이렇게. 쌓이면은 다 여기 예. 있는 쪽이잖아요. 이런 그죠? 쪽으로 해서 이렇게 밀어서 예. 꾹 눌러주면 좋고. 예. 그다음에 비염이 심하신 분들은 막 네. 눈도 많이 따갑고 맞아, 눈물도 맞아. 나고 눈도 퀭해지는 경우들이 네. 네, 많아요. 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눈썹 옆쪽에 예.
여기 눈썹 끝나는 부분에 이제 움끗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네. 이쪽을 눈을 감고 꼭 눌러주세요. 한 네. 10초에서 30 정도 꼭 눌러주시면은 네. 좀 눈도 좀 많이 맑아지고 좀 네. 비염도 좀 괜찮아지고. 눈을 감고 해야 돼요. 네, 눈을 네. 감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예, 예. 네, 그렇게 좀 효과를 볼 수 있다. 네. 너무 심한 경우에 이렇게 좀 쓰시면 좋네요. 되겠고. 이게 네.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좀 네.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제가 우리 치유비책을 하면서 정말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네. 족욕이 그렇게 비염에 좋다면서요. 아, 그래요? 어때요? 이번에 알았네요.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는 이제 족욕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혈액순환이 좋아지잖아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면 우리 면역세포가 코 비염인데 가서 염증 세포를 없애주는 거 하나고요. 네. 또 한 가지 족욕을 하게 되면 피가 얼리 몰리죠. 예. 조경을 발 하면 쪽으로 그렇죠. 발로 뜨뜻해서 발로 예. 보이다 보니까 네. 코 속에 부어있는 혈관을 좀 빼주기 때문에 아. 또 뻥 뚫리기 때문에 좋습니다. 조격은 효과적이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궁상민, 이상민 씨 같은 경우에는 샤워하시면서 이쪽으로 식염수 올라가지고 막 그거 막 빼시더라고 막. 손대죠. 그래서 네. 막 물을 막 엄청나게 쓰시던데. 예. 네.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대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효과는 제대로 하는 있죠. 방법이 있는데 네. 이거 중요한 거는 꼭 중요한 게 물이나 소금물로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꼭 생리 식염수. 식염수. 생리 식염수. 오. 맹물은 붓게 만들고요. 네. 소금물 잘못하게 되면 염증이 더 생깁니다. 예. 아까 우리 송은수 하나사 그랬잖아요. 네. 중학교 때 막 했다고 죽을 뻔했어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오른쪽 거에다 한쪽 코에다가 넣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짜면 일리 나와요 반대쪽으로. 그냥 반대로 나와요 네, 원래? 중요한 게 뭐냐? 목으로 안 넘어가고? 목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게 해야 되고요. 아 목으로 안 넘어가요? 네, 그다음 이런 소리를 내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안 이제 나오니까. 입 밖으로 나오겠네요. 네,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럼 코 안쪽을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청소를 해주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염증 세포를 없애주고 예. 막힌 걸 네, 끌어주기 다시 한번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생리 식염수입니다. 오 신기하다. 무슨 쇼 같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거 얼마나 자주 해야 돼요? 뭐 자주라기보다는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루에 한 번. 어.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고 예, 예.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지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치유비책 한마디씩 비책 해 주시죠. 전해주시죠. 이 원장님. 완치 가능. 완치 가능 희소식이네요. 오늘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시네 마지막에. 그래서 완치 가는 자꾸 이 사람들이 야, 불치병으로 생각해요. 마지막에 완치 희망을 가능. 주고 가시네요. 아, 알레르기 비염은 완치가 가능하다. 예. 송 원장님. 체온 관리. 관리. 그러니까 비염 있으신 분들 중에서 네. 따뜻하게만 있어도 숨을 멈추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덥게 약간 좀 따뜻하게 네. 유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건강 상식 네.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유용한 좋은 말씀 정보. 잘 네. 들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